네, 잠시 뒤 국회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우리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통령으로 화합과 통합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겼는데요. 자, YS 시대 남북 관계는 냉탕과 온탕으로 가던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진 시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열릴 예정인 남북 실무 접촉 전망부터 YS 시대 남북 관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이 시간에면 열리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열릴 예정인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통신선로 개설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실무 접촉이 판문점 북측적인 이제 통일각에서 열릴 예정인데 네. 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각자 그러니까 판문각에서 이제 남측 회담 본부까지 또 평양까지 서로 이제 뭐 통신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뭐 통신선로 이제 개설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북측의 뭐 의도적인 회담 지연이라던가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어왔던 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실무 접촉이 곧 시작될 예정인데 오늘 이제 조율하게 되는 사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뭐 가장 우선적으로는 일단 그 실무 접촉이니까 다음에 이 실무 접촉을 통해서 그럼 무슨 회담을 할 것인가 앞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8.25 합의에서 이제 그 고위 당국자 회담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 그것에 이제 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장관급 회담이 될 수도 있고 보다도 더 고위급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급과 그 다음에 또 의제는 대략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사실 이제 북한은 주로 의제 논의는 좀 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의제를 또 확인하는 그런 것도 사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와 관련돼서 이제 그 연결될 수 있는 보다 또 실무적인 이런 회담들이 어떻게 또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죠. 네. 자, 오늘 일단 우리 측의 대표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이 이제 갔고요. 북측에서는 황철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대표로 나오는데 두 사람 다 뭐 손꼽히는 실무형 협상가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기웅 남북회담 본부장은 뭐 회담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이 남북회담을 참여했던 것이 한 200차례가 넘고요. 또 작년에 2013년도에는 당시 이제 개성공단이 존폐 위기가 있었는데 당시 네. 이제 남북협력지구발전단장을 하면서 개성공단의 그 재가동을 이끌어낸 인물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김기웅 단장은 박 대통령 그 인수위에도 참여를 해서 네. 박 대통령의 이제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현 정부의 어떤 남북관계 철학을 이제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군대형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좀 이렇게 단호한 외모 또 언변인데 또 남북회담 그 협상에서는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이제 협상을 잘 이끌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반면 이제 북측은 이제 황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국 부장이 나옵니다. 이 황철 부장은 2006, 7년도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참여를 했고요. 실무진으로 또 2005년 이산가족 그 화상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뭐 6.15 남북 공동행사 실무 접촉 등 이제 남북회담 실무진으로 오랫동안 참여를 해왔고요. 특히 이제 남북 민간 교류 그런 협상에서 오랫동안 관여를 해온 인물입니다. 네. 이제 북한은 이제 예상과 달리 그 2013년 6월 당국회담 그 실무 접촉 당시에는 김성애 여성 그 회담 일꾼인데요. 네. 김성애 조평덕 서기국 부장을 이제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 뭐 자리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대신에 이제 황철 부장을 내보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8.25 그 남북 고위급 회담의 그 합의를 관철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남북 민간 교류 사안인 뭐 금강산 관광이라던가 오이사 조치 해제 등 뭐 그런 것을 좀 의제로 우선순위로 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면은 오늘 좀 논의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이번에 최근에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그 공공 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회담을 하기 전에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좀 더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토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또 환경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네. 들어서 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아니면 한미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또 여타 또 대북
남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비난이라든가 뭐 이런 그 언론 활동, 방송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 비난을 하는 그런 성토의 장이 일단 그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보다 더 이제 실무적으로 북한도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앞서 나가야 되는 그 어떤 필요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음에 연결되는 어떤 그 당국간 회담이 될 것인가, 고위급 회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뭐 그보다 좀 더 중고위급 회담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또 의제 문제들, 그것이 뭐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문제도 될 수 있겠고, 네. 또 오이사 조치 문제는 그 앞에 또 성토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구호 차원에서 비슷하게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네. 사실 이번에 뭐 실무 접촉이 이루어진 거는 다행입니다만 8.15 그 공동 보도문이 나온 뒤에 우리 정부가 꾸준히 접촉을 요구를 했었는데 북한이 계속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받아들인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거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제까지 견제해온 행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먼저 그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제의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서 묵묵부답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비난을 한다든가 이런 행태를 취했다가 네. 자기들이 다시 주도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간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그 대화를 제의했는 걸 묵살해버리고 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뭔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인다. 이번에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당국자가 사실 그 세 번이나 저쪽에다가 8.25 합의 이행과 관련된 지극히 뭐 자연스러운 또 우리 그 반응이었죠. 그러나 이제 북한은 여기에서 완전히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네. 또 역시 다시 이제 북한 자기들이 장소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역제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 이건 역시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자기들이 이끌어간다. 그것도 김정은 체제에서 김정은 자신이 이걸 이끌어간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좀 인식을 심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 5월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그 노동당 대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남북 관계를 비롯한 대외 관계의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뭐 최근에 그 뭐 북핵 문제나 또 북한 인권 문제 속에서 이제 계속 국제사회 압박이 가속화되면서 어떤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어떤 그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그런 좀 돌파구를 찾으려는 뭐 그런 목적도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연결식이 거행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앞서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조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거든요. 왜 아마 그런 걸까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서는 비교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나름대로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남북한 관계 자체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거 이루어져 왔다 이런 측면이 사실 있고 네. 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부분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또 우호적인 환경도 사실 있었다 볼 수가 있죠. 네. 그것에 비해서 그 김영삼 정부 때는 사실 그 김영삼 정부 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선제적으로 카드를 던진 바가 사실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맹보다 민족이 더 앞선다 하는 어떤 그런 얘기 또 거기에 갔다가 역시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핵을 이고 우리가 대화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형태의 이 냉온탕이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은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대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죠. 뭐 그래도 만약에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영삼 정부가 시작 때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그렇죠. 피력을 했습니다. 취임사에서부터 김일성 주석을 언급을 했는데, 자, 먼저 취임 일성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화 정책을 시작은 했는데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서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을 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YS 때의 김영삼 정부 때에 이제 뭐 남북 관계 정말 요동을 쳤고요. 네. 무엇보다도 1차 북핵 위기가 1993년 3월 북한이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격적으로 1차 북핵 위기가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듬해에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탈퇴까지 선언을 하면서 북핵 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됩니다. 네. 특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듬해 특히 이제 남북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이제 그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네. 하면서 양국 관계가 남북 관계가 더욱 냉각이 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YS와 좀 북한과의 좀 악연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1994년 그 역사적인 이제 첫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뻔했던 날을 16일 앞두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YS는 그 전군의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네. 또 우리 측의 인원의 이제 조문 방북 이런 걸 모든 걸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일성 주석의 이제 장래에 대한 조문 여론이 일자 이른바 그 주사파 색출의 계기로 삼으면서 이제 공안 정국이 이어지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이제 북한이 아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 비난하면서 뭐 민족의 역도다, 4대 매국노다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더더욱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그 1994년 남북 특사 교환 실무 접촉에서 나왔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 저희가 녹취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다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얘기하자 지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전쟁 선언하는 겁니까? 그쪽에서 전쟁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말은 왜 듣지 않고 무슨 아니. 뭘 절고 있어? 뭐? 팽팽한 기싸움이 네. 벌어졌는데요. 당시 이제 그 1차 북핵 위기가 벌어지면서 남북은 이제 어떤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고위급 접촉을 성사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다가 네. 특히 이제 남북 특사 교환이라는 형식의 그런 교환을 위한 접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93년 10월에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그 이듬해 3월에 그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그 제8차 회담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제 처음 이 발단은 북한이 이제 이 특사 교환과는 상관이 없는 그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이라던가 그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남측의 국제 공조를 문제를 삼으면서 계속 이제 회담을 좀 지연을 시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당시 이제 수석 대표였던 송영대 통일원 차관이 이를 이제 강하게 비난하자 이제 북한 대표 박영수가 이제 이른바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송 차관이 우리를 향한 이제 선전포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북한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회담이 결렬됐고 이후 이제 이 특사 특사 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은 이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앞서서 들었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로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조금 녹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게 남북 정상회담 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네. 김일성 수석이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김일성 수석이 사망을 하지 않고 그 김영삼 전 대통령과 만났다면 남북 관계는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본다면은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출범을 하기 시작부터 상당히 전향적으로 네.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승부수를 사실 던지셨는데, 네. 그러나 이제 이 분위기가 사실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북핵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북핵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전향적으로 무슨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한다 손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이게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라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994년에 일단 제네바 핵 합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핵이라는 문제가 수면하로 완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안보 문제가 그만큼 수면하로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환경을 누리셨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게 사실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래도 또 김일성 주석 소위 이제 사망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카터 전 대통령이 중간 노력을 해서 사실 정상회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아마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만약에 김일성 주석하고 이것이 성사가 됐었더라면은 김일성 주석 역시 이제는 북한이 혼자서 고립해서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출발한다면은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는 좀 더 전향적이고 좀 진보적인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매치가 돼가지고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 그런 분위기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오는 것보다 더 빨리 왔을 그런 가능성이 사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차원에 있어서도 조금 불운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남북한 관계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좀 불운이 아닌가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짧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남북 관계가 냉탕과 옹탕을 오고 갔는데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실무 접촉이 열릴 예정인데요. 남북 간의 이 당국 회담이 성사가 되면 네. 앞으로 남북 관계도 8.25 이후에 네. 계속해서 불고 있는 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훈풍 속에는 우리가 꼭 대화라든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북한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소위 도발이라고 하는 그런 행태가 오히려 병행적으로 일어날 가능성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해야 우리 쪽에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남북한 관계 개선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5월에 소위 7차 당대회 이것을 위해서도 뭔가 남북한 관계에서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지도자로서는 나름대로 남북한 관계에서 뭔가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네. 그런 측면이 사실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남북한 관계 개선은 내년 초까지 한 중반까지라도 최소한 관계 개선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양가 분이 알겠습니다. 이제 수석 대표 이제 급을 놓고 이제 공방을 벌이다가도 어렵사리 이제 이번 이제 다음 당국 회담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네. 오이사 조치 해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우리 측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놓고 여전히 또 지리한 공방을 이어갈 수는 있는데요. 따라서 네. 이제 회담이 이어진다고 남북의 큰 전환점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남북 간의 대화의 채널을 끊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우리가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